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이사해옵니다. 제가 오늘은 용달 운송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가정집이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모든 짐을 옮길 때도 있지만 일부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요것만 옮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용달 운송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뭐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 있는 물품들을 옮기실 때 뭐 소파, 냉장고, 장롱, 침대, 장식장 이런 걸 옮길 때는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새로 가구를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가구를 옮기는 게 맞는지 얼마만의 값어치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하시는 거, 나눔 장터 중고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물품을 내가 중고로 사서 옮기는 게 맞는지 새 거를 받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용달 운송 비용, 이거는 이사 비용과 좀 비슷해요. 견적 책정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도 이삿짐 센터를 하면서 화물 운송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 비용도 제가 책정을 하고 화물 운송 비용도 제가 책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거리, 어디서 어디로 옮기고 작업 시간 총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운송 비용이 가장 크게 책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원. 그러니까 저희 기사가 한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느냐, 두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느냐. 일부 짐을 옮길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제품 난이도. 작업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사다리 차를 쓰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올리느냐, 아니면 계단으로 들고 내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 난이도. 그렇죠. 제품 난이도 장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붙박이 장롱, 슬라이드 장롱, 스탠드 행거.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장롱, 그냥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일반 장롱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나 작업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붙박이, 슬라이드, 스탠드 행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의 경우는 C급 기사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A급 기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난이도에 따라서 용달 운송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이렇지만 공장에서 공장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지게차로 떠서 차에 실어주고 용달차가 이쪽에 가면 지게차로 떠서 내려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거리만으로 산출이 돼요. 기업의 경우 화물 옮기는 경우에. 그러나 가정집에서 옮길 때는 수작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수작업. 그리고 그 수작업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이 점을 모르셔서 제가 어느 순간에 뭐 이런 붙박이 장롱 같은 경우 운송 비용을 말씀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식으로 아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일부 짐을 옮길 때는 대체로 1톤 트럭 하나면 돼요. 그러나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많아질 경우에는 2.5톤 트럭으로 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에 의해서 용달 운송 비용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달로 내가 일부 짐을 옮기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입할 때 이 가구를 예를 들게요. 내가 구입할 때 가구 비용이 얼마냐? 만약에 50만 원짜리였어요. 50만 원. 5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전 비용이 만약에 3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만약에 뭐 1년도 쓰지 않았다. 그럼 운송비가 30만 원이면 옮겨야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한 6년 정도 쓰셨다. 50만 원 주고 산 걸 6년 정도 쓰셨다. 그런데 운송비가 30만 원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새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 또다시 50만 원을 주고 산다면 이거는 이전 설치비 포함이고 그 다음에 새 거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장기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6년 쓴 거를 30만 원을 지불한 다음에 옮기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앞으로 몇 년을 쓰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가구의 비용이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주제 용달로 옮길 때 운송 비용은 얼마를 하는가, 요거를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아끼고 버리지 않고 쓰시는 것도 좋지만 가격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제 업이 이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옮기면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항상 가격을 먼저 여쭤봐요. 이 물품을 사실 때 얼마짜리였습니까? 만약에 200만 원짜리 침대다, 그러면 30만 원이 운송비라면 이건 무조건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가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전비 따져서 그에 맞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모든 일을 다 저한테 맡기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방으로 가는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침대 하나를 보낸다. 그 견적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퀸 침대 이상이라면 사람 2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옮기는 물품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고가품이 아니라면 다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죠? 중고, 나눔 장터 같은 데서 뭐 5만 원짜리도 사시고 10만 원짜리도 사셔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버리지 않고 중고로 인터넷에 올려서 요즘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중고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저가에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매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용달 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양문 냉장고 만약에 뭐 10만 원, 5만 원에 사셨다.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요즘 양문 냉장고 많이 쓰진 않지만 양문 냉장고가 5만 원, 10만 원이다. 근데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깨끗하다. 이거 뭐 땡 잡았다 생각하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운송비가 냉장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고 매장에서 살 때는 이전 설치비가 포함이잖아요. 중고 매장에서 살 때 이전 설치비 포함 가격과 내가 인터넷으로 살 때는 내가 이전 비용, 내가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송비 포함해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거를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구입을 하시지 말고 운송비를 확인 꼭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송비가 생각처럼 물품이 무겁고 크다면 저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앤틱 가구, 그리고 또 특히 무거워서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제품, 그런 것들이라면 운송비가 생각처럼 저렴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A급 기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의 난이도,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비용이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물품을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내 가구 어떤 걸 하나를 옮길 때는 운송비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비교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이거 진짜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담을 정말로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집으로 넘어와서 저한테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것들 5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파. 2인용, 3인용 패브릭 소파. 가볍잖아요. 이건 때만 안 타면 돼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뭐 운송 중에 파손이 되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기본만 돼 있는 기사한테 맡긴다면 그렇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인용, 3인용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최저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5인용, 7인용, 리클라이너, 원목 소파 이런 부분들은 최저가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 자재가 많이 있고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요거는 용달 업체보다는 이삿짐 센터 기사분께 맡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정도는 다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보호 장비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지 않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달 업체보다는 이삿짐 센터 기사들한테 맡기는 게 좋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그 다음은 냉장고예요. 냉장고 제가 크게 김치 냉장고도 있지만 3가지로 나눠볼게요. 양문, 사문, 없어요. 자, 양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만약에 우리 집에 양문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아무리 최신식 양문이어도 제가 볼 때는 한 4, 5년은 된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집에 양문이 있다고 하면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문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에 맡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은 따로 나눌게요. 양문은 어느 업체나 맡기셔도 돼요. 그러나 사문은 오래됐어도 한 4년 됐을까요? 보통 제가 이사를 하거나 옮기거나 보면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쓰신 물품들을 제가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문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고가예요. 싸더라도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만원짜리 업체에 맡겨서 잘해주면 좋죠. 그러나 20만원짜리 업체는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가 제품은 그에 맞는 기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데 업소용 있잖아요. 음료수 넣어놓고 각종 냉동식품 같은 거 넣어놓는 큰 냉장고 있잖아요. 큰 냉장고. 그런 것들은 이삿짐 센터에 맡기셔도 되고 용달업체에 맡기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차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서 차에 올려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큰 냉장고 같은 경우. 그런데 리프트 올렸다 내렸다 엘리베이터처럼 지게차처럼 올렸다 내렸다는 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안전하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롱.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제품의 난이도 장롱. 그래서 장롱은 붙박이, 슬라이드, 스탠드, 행거 이런 것들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장롱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어떤 특징이 없는 그냥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냥 3개를 붙여놓은 그런 장롱 아니면 하나만 있는 장롱 그런 것들은 최저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전화하셔서 제일 싼 곳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붙박이, 슬라이드, 스탠드, 행거 또는 비싼 가구 이런 것들은 작업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사가 있는 곳 그곳을 찾으셔서 맡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조립이 안 돼요. 장롱을 내가 이전에서 잘 써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새 집에서 딱 놨는데 이게 너무 볼품 없어져 버려요. 문 높이가 안 맞는다거나 수평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장롱이 끼우뚱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옮겨서 또 다시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시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갖춘 기사를 컨택하시는 게 좋고, 용달 쪽보다는 이삿짐 센터 쪽에 컨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침대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침대를 옮기고 싶다는 상담 전화를 이 5가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아요. 침대 퀸 침대까지는 퀸 침대에서도 이제 특수성이 좀 있죠.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퀸까지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비교 검토를 하시고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중저가 정도 업체를 선택하셔서 옮기셔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퀸 침대라도 고가품이라면 포장 자재가 많은 포장이사 업체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킹 침대, 2층 침대, 흙 침대, 돌 침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이 업체가 그런 침대를 그동안 많이 작업을 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몇백만 원을 그냥 바로 초과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전한 다음에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이런 물품에 경험이 많은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옮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장식장, 서랍장, 세탁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어느 업체에 맡기셔도 상관없어요. 크게 파손이 되는 물품도 아니고 크게 흠집이 나는 물품도 아니고 완전히 새 거가 아니라면 어느 업체에 맡기셔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저가 업체에 맡기셔도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달 운송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내 물품의 특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깜짝 놀라세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거 너무 가격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물품이 어떤 건지, 얼마만큼 난이도가 있는지 우리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업체에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의 제품인지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감을 잡으셨다면 그 가격만으로 선택을 하시지 말고 내 물품을 잘 옮길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10,000원, 20,000원이 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별표 하나 한 곳 있죠. 내가 이 물품을 옮기는데 새로 사는 비용과 지금 물품을 옮기는 운송 비용과 값어치가 어느 게 더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성비를 따져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고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바로 싸고 저렴하고 좋다고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하시지 말고 운송비를 얼마나 드는지, 운송비를 내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송비는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가격, 제품 구입 가격과 운송비를 합쳤을 때 가격이 내가 필요한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중고 물품 매장에서 이 물품을 살 때 가격과 설치 이전 비용 포함 가격과 어느 게 제일 좋은지 따져본 다음에 운송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운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물품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똑같이 용달로 운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최저가를 찾아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떤 물품의 경우에는 이전을 잘해줄 수 있는 업체, 포장을 잘해줄 수 있는 업체를 따져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이 2가지를 잘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뭐 동영상으로 좋은 정보들 많이 올리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더 많이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010-4193-4677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